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호진입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호남지 사는 자유와 진실을 바탕으로 언론의 사명이죠. 지역 패권에 대한 견제를 오늘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임국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오늘은 또 어느 지역구를 또 준비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광산 을 지역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광산 갑 지역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광산 갑지역. 저번 시간 을지역구에 이어서 자, 이 지역 어떤 지역이죠? 예, 광산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라남도 광산군에 있다가 1980년대 말에 광주로 좀 편입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인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갑을로 이제 분구가 됐습니다. 네. 현재 이제 갑 지역은 대략 한 14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 군공항, 네. 민간공항 같이죠. 네, 광주 네. 공항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남도 또는 광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광주 송정역, 네. KTX, SRT가 네. 수도권 왔다 갔다 하죠. 네. 여기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특이하게도 금호타의 광주 공장하고 네. 또 평동, 또 소촌, 산단 등 여러 개의 산업단지가 좀 밀집되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전통적인 농촌, 네. 그다음에 이런 제조업, 공업 시설, 네. 그 다음에 또 신규 개발된 택지에 또 인구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된 도시다. 음.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흥미로운 지역인데, 예. 자, 이 지역에 그간 민심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됐었죠? 뭐 아시다시피 뭐 호남은 대체적으로 뭐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쪽 계열이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에 쭉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7대부터 20대까지는 지금 최근에 이제 한전 사장으로 거론되지요. 김동철 이분이 이제 내리 사선을 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뭐 사선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이분이 이제 이 지역 출신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사선을 좀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민주당 쪽에 계시다가 중간에 이제 국민의당 네, 좀 바람이 불었을 때 네. 그쪽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지난 선거 때는 이용빈 현 의원이 당선이 돼가지고 네. 이번에 5선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자, 그러면 이용빈 의원 예. 또 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자, 이용빈은 어떤 분이죠? 이분이 먼저 이제 21대 당선된 이력을 좀 살펴보면은요. 네. 조금 좀 특이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당내에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네. 권리당원과 일반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장을 이제 수여하게 되는데 그렇죠. 원래는 이제 한평군수였던 이석형 씨 이분이 사실상 공천을 좀 받았습니다. 오, 네. 여론조사하고 네. 권리당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 근소한 차긴 하지만은 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검찰에 좀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나중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공천을 취소를 하고 네. 차점자인 이용빈 현 의원에게 공천장을 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본선에서는 별 무리 없이 네. 당선이 됐는데 이용빈 의원이 좀 특이하게 좀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문재인 호남 영입 1호로 네. 정치에 좀 발을 디디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또 좀 특이한 부분이 이분이 원래는 좀 육사를 다녔답니다. 네. 그래서 80년대에 육사를 다니다가 좀 군인하고 좀 체질이 안 맞았던지 뭐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본인이 선택이 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어요. 네. 몇 달 다니시다가 그리고 네. 나서 다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남대 의대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의사 출신으로 광산구에다 가정의학과 의원을 개설을 해가지고 당시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꽤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동네 공동체 주치다 뭐 이런 별명도 좀 얻은 적이 있고요. 네. 근데 이분도 또 좀 운동권 출신이에요. 네. 의대에 다닌 동안에 이제 총 부학생회장, 네. 총학생회 부회장 뭐 네. 이걸 좀 맡으셔서 열심히 민주화 운동에 하시는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이분이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전과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물론 이제 뭐 부학생회장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대부분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은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그쵸. 뭐 집회 시위 네. 관련해 가지고 뭐 자기들끼리는 그게 뭐 별이라 그러죠. 예, 별을 몇 개냐 뭐 이렇게 따질 정도로 네. 굉장히 그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어떤 본인만의 좀 가치를 드러낸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이분은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 가지고는 일체 접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자, 그러면 전에 우리 했던 송갑석 의원이나 예,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전과가 나름 있으셨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전과가 없으시군요. 예, 예. 예. 그러면 이분이 초선에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예. 이제 우여곡절의 경선을 거쳐서 예. 초선이 되셨는데, 자, 이분 의정 활동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네. 네. 이분 그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당선됐을 때 이제 송영길 네. 지금 뭐 돈봉투 파문으로 굉장히 시끄럽죠. 요분이 이제 당 대표를 맡았을 때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통상 초선이 대변인을 맡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대부분 이제 대변인은 아무래도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언론인들 상대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언론 쪽에 좀 근무하셨거나 네. 홍보 쪽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는데 그렇죠. 초선이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당 대변인을 맡아가지고 당시에 뭐 좀 크게 좀 이슈가 됐습니다. 네. 물론 뭐 호남에 대한 뭐 배려인가 네.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관계인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이슈가 됐었는데 어쨌든 대변인을 맡아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와는 상당히 좀 가까운 관계를 좀 보이고요. 네. 의원이 된 이후에 이분이 이제 몇 가지 좀 법안을 많이 발의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좀 특별히 살펴볼 만한 게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하고요. 네. 5.18 민주유공자에 관련된 법, 뭐 이걸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주의 군공항은 최근에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지금 뭐 전라남도, 모항군, 광주시, 뭐 한평군 뭐 왔다 갔다 뭐 어디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와라 뭐 여기는 안 된다 뭐 말도 많고 굉장히 탈도 많은데 네, 시끄럽죠. 예 이게 이제 이 공항을 이전하려면은 광주광역시에서 군공항 이전하는 데 모든 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는데 네. 다 내고 그다음에 이전한 이 부지를 다시 이제 개발을 하든 뭐 매각을 하든지 활용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광주에서 군공항 이전하는데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네. 광주시 예산으로 그걸 부담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또 이 부지가 200만 평이 넘습니다. 200만이 넘는 땅을 네. 지금 뭐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렇죠. 이게 뭐 광주가 지금 아파트 천국 소리를 듣는데 뭐 아파트 단지를 짓기도 그렇고 또는 무슨 뭐 디즈니 월드라든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뭐 대규모 뭐 이런 시설을 짓자 할지라도 네. 뭐 주변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첨단 산업 단지를 유치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뭐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좀 군공항 이전을 좀 탄력을 좀 주겠다. 네. 뭐 이런 법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 군공항도 최근에 이제 군위로 그쵸, 이전을 그쵸. 하면서 네네네. 군위가 다시 이제 대구로 합병도 네. 되고 하면서 같이 네. 대구 군공항도 이전하는데 네. 국가에 좀 부담하고 네. 광주도 이참에 대구 공항 오케이 해줄 테니까 광주 좀 해주자. 네. 이게 뭐 여야 간에 나름대로 좀 합의가 됐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좀 기여를 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5.18 민주유공자에 관련된 법인데 네. 이거는 기존에 이제 국가유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독립운동을 하셨던 네. 뭐 6.25가 됐던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여러 활동을 통해서 월남전도 있죠. 예, 월남전도 네네. 있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법을 혜택을 많이 줍니다. 네. 뭐 취업할 때도 가산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대학이나 학교 다닐 때 학비 같은 거 지원한 것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아파트 요즘 뭐 청약 분양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게도 사실 국공자에게도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쵸, 우선순위를. 예, 예. 네, 그래서 줍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데 5.18 민주 유공자들에게도 좀 이 혜택을 좀 주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5.18 민주 유공자들도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거의 대부분 뭐 비슷합니다. 네.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5.18 민주 유공자에게도 공법단체들도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또 생계 곤란자 생활 조정 수당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은 이제 광주광역시에 1년에 올해만 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5.18 민주유공자 분들이 좀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네. 일정 이상의 수당이 좀 지급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올해 좀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공법단체들이 이제 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공법단체는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네. 회원수를 고려하고 예산을 줍니다. 네. 그래서 뭐 인건비하고 조직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에서 1년에 최소한에. 예, 수십억이 국비가 좀 지원이 되고요. 네. 근데 5.18만 사실 공법단체가 3개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보면은 공법단체가 하나 좀 많으면은 좀 2개 이렇게 되는데 네. 광주 5.18만 특이하게
뭐 부상자회, 네. 뭐 공로자회, 뭐 유족회 이렇게 그렇죠. 좀 나눠져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뭐 이게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서로 간에 뭐 누가 더 노력을 했니 어쨌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네. 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세개 단체로 나눠서 찢어졌는데 네. 이 당시에 이제 5.18 당시에 특전사들이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네. 시민들과 뭐 전투 과정에서 억울하게 또 희생된 분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수여단이 예, 투입됐었죠. 네. 근데 이제 벌써 4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이 뭐 제대로 안 돼서 네. 최근에 뭐 진상 규명위원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공법 단체가 특전사하고의 화해를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 이용분 의원이 꽤 깊숙이 좀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특전사하고 5.18 공법단체하고 현충원에 참배할 때도 뭐 참석한 것처럼 네. 이렇게 좀 알려졌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식사 자리를 통해서 뭐 이분들의 화해 무드를 좀 조성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법단체가 특전사 화해 시도를 하면서 시민단체 여론이나 뭐 5.18 관련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무시한 채 좀 무리하게 좀 빨리 좀 추진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군복을 입고 네. 그 5.18 민주공자 묘역에 참배를 한다 그래가지고 네. 좀 그 시민들의 좀 반발도 있었고요. 또 네. 진솔 어린 또 사과, 네. 또 양심 선언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돼서 네. 그래 이제 세월이 좀 흘렀는데 네. 뭐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또 임무를 수행했던 군인들도 있고 또 네. 그들도 사실은 트라우마에 쌓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이게 보면은 이제 뭐 정체는 아닙니다만은 또 일부 과정 중에서 또 벌어진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는데 네. 본인들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자기가 특전사 출신이다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 뒤에 또뭐 순수한 그런 분들은 계속 그 어떤 사회에서 어떤 비난에 눈초리를 받고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좀 조속 추진된 게 아니냐. 근데 그 조속 추진 과정에 또 이용빈 의원이 일정 부분 또 개입이 됐는데 네. 이 시민단체 반발이 많아지자 이분이 발을 쓱 뺐어요. 본인이 이제 화해 시도하고 같이 현충원도 참배하고 뭐 네. 이렇게 좀 잘해보자 했는데 네. 남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뭐 이거 안 된다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저는 단독 취재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다른 기자들보다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5.18도 관련돼서 예. 지금 이용민 의원도 이제 논란에 좀 휩싸여 있는데 그 전에 이제 MZ 세대 의원들이 또 예. 5.18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 예, 예. 여하튼간에 좀 시끄럽군요. 5.18 예,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그들만의 리그 기득권이 되기보다는 네. 정말 시민 속으로 들어가고 네. 또 나라 또 세계와 시대에 맞춰서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는 네.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으면은 네. 훨씬 좀 박수를 받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또 이제 최근 또 이슈가 있다면서요? 예, 네.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뭐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뭐 정치하신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진보 성향이죠. 뉴스타파 경향신문 오마이뉴스가 지난 2022년에 국회의원 정치 자금을 전수조사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후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제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네. 이용빈 의원이 이재명 대표 후보 시절에 500만 원을 품앗이 후원이라 그러죠. 뭐 네, 서로 네, 주고받는 서로. 했다. 근데 이거는 뭐 같은 당에서 뭐 지지하는 사람이 뭐 당 대표나 이렇게 또 뭐 대선 후보 나간다 하면은 뭐 일정 부분 법 한도 내에서 후원을 할 수도 있죠. 네. 이 부분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팜을 일으킨 이정금 그렇죠. 법대로 네. 굉장히 네, 시끄럽죠. 시끄럽죠. 예. 이분이 서울에서 그 서초갑 재보궐선거 나갈 때도 특이하게 이분이 200만 원을 좀 후원했습니다. 근데 후원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민주당 의원 전체 수에 비하면. 네. 두 번째로 많은 돈을 좀 후원을 해가지고 네.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구속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정근 씨가 송영길 전 대표의 꽤 측근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측근에게 좀 200만 원을 좀 후원을 해서 네. 이 돈봉투 파문에 연루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정근 씨는 지금 사업가로부터
대략 한 10억 정도의 금품을 좀 수수했다고 검찰 수사 과정에 좀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 특이하게도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 판사가 더 많은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그래서 징역 4년 6개월에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뭐 변호인은 여러 가지 뭐 금품 수수에서 뭐 일정 부분은 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은 또 아니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네. 일단 항소의 뜻은 내비쳤는데 네. 이분이 뭐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에 뭐 대부분 녹취 파일이 많아가지고 네. 뭐 적게는 뭐 유효한 파일이 뭐 5천 건에서 10,000건 정도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건 검찰하고 본인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손쓸 수가 없죠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분의 입이나 또는 검찰의 수사의 향배가 칼끝이 어디로 향하에 따라서 상당히 좀 좌불안석인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예, 네. 이 부분은 조금 뭐 나중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자세한 내용이 좀 밝혀지면은 네.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이정근 씨 관련해서 예. 이제 대략 알려진 바로는 예. 혹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까 봐서 예, 이제 송영길 이 대표나 예. 이제 민주당의 후광을 예, 이제 예. 얻고서 이제 예, 예. 사업가로 하여금 이제 로비를 해서 뭐 이런 사연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예. 이용민 의원도 연관이 없진 않았군요. 예. 네. 뭐 지금 현재 수사 과정에서 돈봉투 파문의 대상으로 뭐 지목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부적인 수사 사항은 지금 뭐 검찰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추론해 보건데 뭐 네. 200만 원 후원도 했고 그래서 좀 가까운 관계는 아니냐 뭐 이 정도까지는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의정 활동 내용이나 예. 보안 발의나 그동안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 얼마 전에 사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그 현역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뭐 지역에서 언론사에서 한 3번 정도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광주 MBC 뉴시스, 모든일보가 코리아 리서치 의뢰를 했는데, 네. 6월 23일, 4일 여론조사에는 현직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언론사의 조사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그 전에도 보면은 새로운 이름을 뽑겠다 한 60% 정도 되고, 네. 현역 의원 지지가 한 20% 정도는 그렇죠. 됐었는데, 그랬죠. 네. 이번 여론조사에는 12.3%로 좀 더 내려갔습니다. 네. 최근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파문으로 인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또 당에 대한 지지가 좀 내려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네. 세부 내용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민심이 예, 예. 현역 의원을 좀 바꾸겠다는 예. 거니까 예. 그럼 이제 대항마를 또 알아보지 않을 수가 예. 없잖아요. 보통 이제 지역구에 보면은 현직 의원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보통 뭐 적으면 한 2명, 네. 많게는 서너 명해서 뭐 그렇죠. 3파전이니 뭐 5파전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지역은 1대1 구도로 좀 판사가 좀 굳어지는 게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현재 뚜렷하게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박균택 변호사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 주민이 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용근 의원이 뭐 2번 끝에 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변인도 맡으면서 의욕적으로 의정 생활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나름 예산도 지역을 위해서 많이 좀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네. 지방선거 공천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후로 해서 조금 좀 내부적으로 좀 말이 많고 네. 그다음에 그 함께했던 뭐 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몇 분들이 좀 이탈을 하면서 네. 그게 이제 상대 쪽 진영으로 좀 옮겨가서 좀 안타깝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의사 출신에서 그런지 몰라도 좀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좀 들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균택 변호사는 최근에 이제 법무부인 광산이라고 네. 지역구에다가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을 좀 열었습니다. 지역구 이름이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각종 행사에다가 얼굴을 지금 알리기 시작하면서 네. 이분이 아마 나서면서 좀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 어떻게 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분이 뭐 하셨던 분인지. 그렇죠. 아니, 예. 그 이제 사적인 얘기라서 예, 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몇 번 오다 가다 뵌 적이 있는데 예, 예. 자세한 거는 저는 모르거든요. 예, 예. 자, 어떤 분이죠? 예. 네. 이분은 이제 고향이 광산입니다. 네. 자기가 난 지역에서 좀 출마를 좀 하시려고 보이시는데 그쪽 거기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좀 나왔고요. 네.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고요. 예. 사법고시 패스 후에는 이제 검사로 시작했는데
형사통인데도 불구하고 꽤 고위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장 네. 최고의 요직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예, 아마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할 때, 네. 예, 그때 뭐 같이 근무를 했던 것 같은데, 어, 광주 고검장, 네. 또 이제 법무연수원장, 네. 뭐 이걸 끝으로 지내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사회세를 쓰고 네. 중간에 나오신 분입니다. 네. 이분이 성품이 좀 온화하고 굉장히 좀 덕으로 좀 근무했다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검찰을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2004년에는 저도 이런 상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뭐 친절한 검찰 인상? 오. 예. 검찰에서 네. 사실 검찰이 친절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범죄자들 다루다 보니까 뭐 그렇죠. 험악해지죠. 예, 약간 네. 험하게지고 뭐 어떻게 보면 압박도 좀 하게 되고 그렇죠. 뭐 딱딱하고. 이런데 예. 친절한 검찰 인상도 받았고요. 또 2018년도에 광주 고검장에 취임할 때는 검찰의 제1 사명은 좀 인권 보호다. 네. 그래서 좀 강압적인 수사보다는 좀 아직 범죄자이긴 하지만은 네. 아직 재판 과정을 통해서 뭐 정확하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은 네. 그 상대방의 어떤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해 가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하고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3년 선후배인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학마 이제 박균택 예, 네, 변호사도 이제 만만치 않은 분인 것 같은데. 예, 예. 자, 그러면 민주당 계열을 알고 예, 이제 예. 뭐 여당 계열이나 다른 후보들에는 어떤 분들이 있죠? 예, 우선 여당에서는 현재 이제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죠. 네. 국민의힘 김정현 씨 이분이 좀 움직이실 걸로 보이는데 네. 뭐 후문에는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뭐 최근에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의당에서는 이제 광주의 금호타협 광주공장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황경순 노조위원장 네. 하셨던 분이 좀 출사표를 던질 것 같고요. 예. 또 진보당에서는 정의성 노동대장 대표가 움직일 거라는 소문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총선에서 예, 예. 이용빈 의원이 이제 또 고전을 또 면치 못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하는 이제 코너죠. 예, 예. 이 재산 내역은 뭐 어떻게 되시나요? 예. 보통 제가 이제 쭉 좀 심도 있게 취재해서 재산 내역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의원실에도 뭐 주식 거래 내역에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 네. 아직 뭐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주식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뭐 여러 건의 좀 제보도 있었고 근데 좀 분량이 좀 많고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거는 저희가 현재 취재 중에 있습니다. 근데 네. 부동산과 주식이 꽤 상당히 보유하는 것이 좀 옳은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좀 의사 출신이고 그러는데 재테크에 상당히 능하다. 뭐 이런 또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지역 정가에 상당히 밝은 어떤 분도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네. 뭐 의원이 뭐 초선이면서도 열심히 모욕적으로 의정 생활을 한 것은 좀 맞지만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다. 뭐 네. 조직의 균열 이런 부분도 있고. 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박 변호사가 이제 광산 출신으로 네. 뭐 꽤 고위직을 지낸 검찰 인사라서 그 그렇죠. 전세가 좀 만만치도 않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 재산 부분도 상당히 좀 재테크에 좀 능하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이용빈 의원이 이제 의사 출신이면은 보통 이제 복지 쪽이나 보건 네. 그런 쪽 상임위를 보통 맡는데 네. 특이하게도 산자위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광산 지역이 뭐 공업단지가 좀 있긴 하지만은 네. 이제 주치 뭐 이런 식의 해서 사실상 이제 그 선거 운동 과정에도 네. 많이 본인이 이제 어필을 하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과 또 재산과의 또 연계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서 네. 다음에 한번 심층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국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예. 자, 언제나 하는 코너죠. 예. 자, 다음 이제 총선. 예예. 자, 광주 광산갑에 예. 자, 관전 포인트 딱 하나만 고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파문 이정근에 후원한 이용빈데 네. 전직 고검장 출신 네. 박규택 변호사의 1대1 구도 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장님.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